야당 이딴 무리수의 역풍, 뭐 일부 조사서 여야 지지율 근접. 요 기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수치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네네. 보통 그 우리 12월 3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쯤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미만, 당도 한 그 정도. 그리고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거의 와해 분위기가 보통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비상계엄 전 때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 박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진 거가 된 거죠.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누구야?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해서 그리고 충격이었잖아요. 네, 그 그치. 민간인이 막 그렇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하면서 뭐 옷가게 가서 막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닦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네. 거. 거기서 뭐 연설문이 어디에서 발견됐네 뭐 이런 거 하니까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지를 할 뭐가 없잖아요. 그게 야당 때문에가 아니었잖아.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그런 거야. 그냥 우리 스스로 최순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게. 스스로 그냥 반납한 거예요 지지를. 예. 지지를 반납한 거지. 근데 지금은 뭐냐? 윤 대통령 처음에 그래서 이게 뭐야? 왜 계엄을 해? 이제 잔뜩 움츠려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근데 얘네들이 너무 심하게 하잖아. 뭐한 총리도 탄핵을 하고, 그렇지. 그렇죠. 헌재에서 내란 빼고 예. 이 두 가지가 결정타예요. 제가 볼 때는. 한 한 총리 탄핵하면은 분명히 자충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엄청 잘못한 거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줄탄핵 간다 했는데 최상욱 부총리가 그래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2명을 해서 망정이지 아마 안 했으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이주호 다 김문수까지 간다니까. 예? 분명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상목 부총리가 멈춰주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막 하니까 가진 권력을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나라 접수한 것처럼 막 하니까 이상한 데서 반발심이 생기죠. 윤 대통령이 그래도 계속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름. 이 버티기 성공이에요 네. 결론은. 그렇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민주당 좋아할 리는 당연히 없고 그렇지. 너무 싫은데 기댈 언덕이 여기 그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떤 벽으로 네. 생각해야 되느냐. 끝까지 있을 만한 콘크리트 벽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트랙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거에 트랙이 있고 있죠. 헌재 트랙이 있는데 탄핵 심리 트랙 있죠. 제가 볼 때는 헌재 트랙이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갈 거예요. 그렇지. 분명 이제 뭐 내란죄 넣냐 빼냐 그거 가지고 말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쭉 보고 변론을 이제 해요. 진짜 한단 말이에요. 변론 기회를 준비 말고. 그렇지. 그럼 이제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2번 연속 안 나오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하냐 막 속도도 붙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언제 결정을 하겠다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나오죠. 급속하게 대선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국민의 3분의 2 정도 탄핵이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 날짜를 짐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로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벽이 기대주고 있던 거가 그 벽이 갑자기 없어지잖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기대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 이렇게 뒤로 네. 하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잘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장의 열기에 취해서 한남동 앞에 그 길에 가서 전광훈과 같이 손잡고 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뭉쳤더니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이야. 그렇지. 야 이렇게 또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닌데. 아니지 오르는 게 아니지. 그리고 약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라면 좀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좀 과표집되지 않아요? 제일 전화 받으면 안 끊는 분들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과표집이냐 마냐는 아니 전화 걸었는데 그렇게 받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추이나 이런 걸 보자. 같은 거 예를 들어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공정이랑 하잖아요. 11월 달부터 해서 쭉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회복돼서 막 40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 빨라요. 그렇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냔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표집의 랜덤성이 떨어진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응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지킬 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이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여론조사 수치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건데 처음에 몇 군데 하나 그 여론조사 공정 나왔을 때 민주당이 또 그것도 고발한다며. 진짜 할 수 있는 게 고발, 탄핵, 고소니까. 고발 탄핵 고소. 근데 이번에 근데 보니까 MBS도 비슷하지. 36대 30이면 오차범위고. 저거는요. 저희 거를 보지 말고 민주당 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예, 이제 저희 걸 보지 말고 응.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50이 안 넘는다는 거는 코미디죠.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 민주당 구성원,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뭐한 짓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 수개고 무슨 내란 윤 대통령 내란 수개다. 너희들은 내란 동조자다. 국민의힘은. 그렇지. 그다음에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이러고 있는데 왜 저러냐고. 거의 동타가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의 수준이라든지 행동의 저급함이 국민들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느냐 이거를 인식을 못하면 그렇지. 민주당 저는 처음에 민주당의 집권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도 우울했는데 그렇죠. 지금 저조차도 저러면 민주당 집권하기 어렵겠다.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도 이제 우리 방송을 하면서 좀 우울했죠, 되게. 12월 3일 이후에 우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늘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중한 처벌을 받을 거고 윤통은 탄핵될 거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암울한 보수의 시간이 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탄핵, 고발, 일방통행 세 개밖에 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때 탄핵 때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 이제 뭐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더 큰 거는 29라는 숫자였던 것 같아요. 29? 헌나 29. 아하. 29번째. 그러니까 헌나 헌나 9지. 9. 군대 결국 총 29명이지. 이번 정부의 29번째 탄핵. 음. 근데 그건 숫자만 되면 할 수 있는 탄핵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해놓은 짓들이 자 공수처부터 쭉 하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 공수처가 정말 후졌구나.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벌써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네. 오늘 이 순간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민주당이 엄청난 실책이에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했길래 경찰만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진짜 웃기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거. 제일 그걸 빡센 경찰에 문제는- 줬어. 줬는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네.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장도 걸려 있어요. 두 분은 넘버 원, 투가 날라갔잖아. 이거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게다가 자 이제 더 넘어가면 국정원 국내 수사권 네. 경찰로 줬어요. 네. 간첩. 네, 맞아요. 대공수사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런 논의까지 이제 갑니다. 민주당이 했던 거에 다. 그렇지. 탈원전만 민주당이 잘못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엄청나요.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는 과정 보면서 제가 완전 맛이 가더라고요. 네, 이게 검찰 하나 없애겠다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어거지로 안 했으면 그냥 검찰 수사 잘해서 좀 가는 뭐 반발의 여지도 없잖아. 그거는. 그냥 계속 갔을 거야.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10월 중순에 10월 18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다가 탄핵이 되는 바람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2명 겨우 가고 이게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봐버렸잖아. 그런데 단 한마디도 반성을 안 해.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게 중앙지검장하고 그 또 탄핵했잖아요. 예. 근데 사유가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한 거. 그렇지. 그 모호하다고 이제 나왔지. 그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탄핵 심리기일이 열렸는데 첫날 기일에 정청래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관심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냥 막 한 거야 그냥. 막 해놨으니까. 근데 오늘 또 나가 또 보니까 헌재에서도 아니 탄핵을 할 거면 사유 정도는 좀 이렇게 그렇지. 뭐 좀 정확히 해줘야지. 이 정도면 각하예요. 각하. 아예 그냥 까면 안 돼. 그냥 판단도 안 해. 그냥 딱.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민주당이 이번 그 윤 대통령의 요 탄핵 사태 관련해서 제일 지금 현타를 많이 받는 게 본인들이 탄핵한 사람 중에 탄핵된 사람이 있어요? 없지.
없어. 그게 문제라는 그게 그냥 없어. 수 틀리면 이재명 대표 수사 작관은 너 탄핵. 너 이재명 대표 저기 같이 하는 이화영한테 뭐 저 연어 먹이려고 너 탄핵한다 너 자꾸 그러면 그다음에 뭐 자기가 너 이거 해 싫어? 너 탄핵. 너 이재명 째려봤지 탄핵. 그러고 다 그거잖아요. 아니 그런 애들이 법무부 장관 탄핵 이재명 쳐다봤다고. 이재명을 쳐다봤다고 탄핵. 뭐 저기 무슨 북한이야? 북한도 째려봤다고 탄핵은 안 하겠다. 아니 박수 제대로 안 쳤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특검 통과 안 됐잖아요. 네. 사실 저 같으면 이 정도의 중차대한 특검이면 여당을 먼저 만나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합의 통과될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죠. 그래도 하려고 했는 여당이 도저히 안 해준다 하면 몰라. 그 우리 이제 상임위에서 막 하는 거 막 보잖아요. 법사위나 막 과방위 보면 막 정말 거의 이게 싸우는 거 그냥 입만 열면 싸우잖아요 서로. 그치. 뭐 정청래는 대놓고 뭐 사형될 거니까 걱정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거 너무 세잖아요. 사형.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국회가 자기 거기 때문에 뭐 의석수가 그렇게 많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치. 패스트트랙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렇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뭐 합의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야 조금만 흔들면 쟤네 8표만 넘어오면 끝이야. 근데 계속 그것만 하잖아. 198 나왔다가 197 나왔다가 196 나왔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골 때리는 게요. 특검 이렇게 미뤄지면 통과돼도 의미가 없어요. 없지. 지금 특검 수사범위 이번에 내가 내용 보니까 다 하던데 다. 말도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검찰청 하나 만드는 거더라고. 네, 사실 그 민주당이 산하의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특검 원안 내용은 당연히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해야 될 건 지금 현재 수사에 딱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걸 축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현상을 가지고 수사해야 될 걸 수사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거 다 수사하고 심지어 시민단체도 고발하면 또 수사해야 돼. 뭐 시민단체에서 댓글 예를 단 들어서 사람도 수사할 수 있게 되죠. 윤희석이 야 저 정치화 수사에서 저기 윤석열 대통령 좀 옹호하던데 내란 옹호 수사해야 돼. 그 특검이 한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수사 범위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닥치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겠어요? 솔직히 탄핵 통과될 때 그 의원들 뭐 한동훈 대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검도 일반 내란 특검 같은 경우 내용만 괜찮다면 이건 통과시켜요. 한지아 당연히. 의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했는데 어제. 근데 이런 식이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럼 이건 더- 반대해야죠. 이거는. 더 합리성이 결여된 게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민주당은 생각이 딱 그거예요. 그냥 물리력으로 숫자. 우리가 국회를 지배하니까 야 니네 시끄럽고 우리 혁명군이야, 점령군이야. 니네 악이잖아. 너는 어. 닥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대단히 비민주적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할 때 경호처 막다고 경호처를 폐지하자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폐지야. 그냥 뭐든지 없애고 근데 뭐 약간 무섭더라고 이거는. 물론 사퇴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 당 출신 의원이 맨날 하던 얘기인데 결국 이제 그거야. 그냥 뭐든지 관도야. 없애. 그러니까 뒷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뒷생각이란 네.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뒤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야당 DNA. 항의하는 DNA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이게 사실 경제도 좀 힘들고 외교도 문제가 많고 예. 뭐 사실 민생 관련해서 지금 사실 국민들 되게 불안해할 때면은 예. 이럴 때 저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라면 대통령이 저런 난리를 쳐가지고 이랬으면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안정이 아니라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그치. 혼란한 와중에 그래도 이 정도 의석수 가진 당이 역시 다르네. 그렇지. 안정적으로 하고 이재명도 뭐 발언이 좀 절제됐네. 네. 역시 이거 뭐 볼 것도 없네. 이래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이재명 대표 얘기 안 하죠. 재판단이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억나는 게 최상목도 고발하고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밖에 없어요. 네, 저도 기억 새해 안 들어와서 난다, 그거.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하면서 그래서 또 탄핵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못하지. 탄핵하면 진짜 끝 못하지. 자기들 골로 갈 것 같거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거잖아. 민주당의 닥치고 공격. 사실상 자충수 됐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근데 뭐 골을 넣어봤어야지. 공격만 하는데 저기 맨날 저기 안드로메다 슛이랑 그 대기권 대돌파슛, 신칸센 대탈선 슛 이런 것만 맨날 하니까 그렇지. 그 일단은 지금 나왔던 것도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물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또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좀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형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율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도 열심히 지지한 분들이 있으면 50%다 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저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듣고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쳐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판단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지. 저기 윤태웅이라는 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예,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요? 예. 네. 저분이 자꾸 저런 거 맞아. 저 올리니까 맨날 올 때마다 저 차단해 버리세요. 저는. 예, 그냥 차단하고 싶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하여튼 그렇고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전략 수정을 할 만한 힘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노정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당의 주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참 누구라고는 제가 실명은 말 안 하겠는데 아주 고위 당직자조차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다.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그렇지. 들어요. 맞아요. 예. 거기도 합리적인 분이 있어요. 그럼요. 예. 방송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소 40명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앞에 꽃길은 없다. 네. 그게 그 뜻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설사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안 대법까지 난다 안 나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떡할 건데요? 그 재판이랑 대장동 재판이랑 그거 어떡할 건데? 그 이제 어디까지 이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빨리 국회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면을 하려면 확정이 돼야 되잖아. 확정돼야 되잖아. 그 법을 바꾼다는 거지. 어. 이제 그런 상상까지 하더라고. 아 판결 확정 전에 사면할 수 있는 걸로. 그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거야.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진행되는 도중에 잠깐 다 모두 스톱 이거. 자 됐죠. 딱 이렇게. 그러면 진짜 폭동 나죠. 그런 생각까지 그럼 폭동이 한다는 나지. 거야. 그다음에 이제 빌드업을 하겠죠. 대통령이 재임 중에 소추 안 된다는 그 소추의 개념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 확대해서 네. 하는 선거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거는 법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어쨌건 소위 대통령의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특권은 좁게 해석하는 게 정답이죠. 당연히 특권을 넓게 해석해.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거나 그냥 가게 되면 대통령도 하루도 순탄할 수가 없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혼란까지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 대선 전에 임했을 때 이재명이 됐을 때 막연하게라도 네. 혼란이 더 커지게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전제 조건이 이재명이 2심 정도까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출마하는 거. 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후보가 한 명 나오는 거. 네.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논리가 저는 꽤 맞는 말 같이 들려요. 비호감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재명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것들 보면 민주당이 하는 게 이 와중에도 이재명 지키게 하려고 이재명보다 헌재 빨리 끝내게 하려고 내란죄 빼고 그렇죠. 내란죄 그거는 형사법정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빼버리고 이재명도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게 보면은 의원이 있어도 지도부에 있는 분과 아닌 분은 너무 차이가 나요. 지도부가 아니면 그냥 이 정보도 많이 고립이 되고 당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의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민주당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다 이재명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 전 지도부에는 고민정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 명도 없어. 그렇지. 맞아요.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보에 대해서 나머지 뭐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한 1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전체로. 물론 당론으로 법안 투표는 당연히 1심 동체로 가겠지만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되는 거가 가능하냐 여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게 맞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민주당에 좋은 거야라는 그렇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여러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민주당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다. 물론 대선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네. 조기 대선을 한다면 저쪽이 대선 주자 제일 유력한 주자가 이재명이라는 게 이쪽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 공수처만 놓고도 지금 지금 야당 내에서도 좀 개파상으로 갈등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문때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때 만들어져서 고민정원이라는 쪽은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 이걸 또 뽀개버려라, 뭐 친명 쪽에서 막 이런 입장이라. 아니 그러면 그때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던 뭐 추미애부터 시작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원래 얘기를 분리할 때는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박범계 뿜개 아저씨. 다 얘기를 해야지. 서용교 다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그럴 때 얘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다 기억을 소환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꽤 먼 얘기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막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년 됐네. 사실 저는 그때 공수처 나오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뭐 검찰 수사권 없애자고 할 때 제가 기합을 토했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근데 지금 결과 딱 보여주잖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 그럴 때 하는 건 공수처장을 날리자. 뭐 그것만. 저 새끼가 문제야. 너 탄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탄핵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윤통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그럼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저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수권 정당에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지금 예행 연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시고 계신 거지. 예고편도 되게 길어 생각보다. 예고편이 길고 예고편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12월 3일 이후에 뭔가 민주당이 자기 뜻대로 뭐 하려고 해서 끌고 가서 결과를 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은 예고편에서 끝납니다. 이러면 본편을 못 찍어요. 그치, 예고편에서 끝나지. 그 영화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중간에 제작비 없고 그냥 무산 끝.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요즘 분위기상으로 좀 그래.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요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아까 보여드렸는데 형님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지지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중도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이제 이거죠.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자, 네. 광장의 열기를 담아서 우리가 뭉치자, 그 뭉치자. 네. 그 얘기는 결국 보수가 세게 뭉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세게 뭉친다고 해서 100표 갖고 있는 보수가 150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이 중요하잖아요. 폭이. 그렇지. 근데 한치도 옆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장성이 제로가 되는 거지. 그냥 지는 거예요. 네. 그냥 집니다. 필패. 그런데 그 방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캐치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자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딜레마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번에 뭐 관저해가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이나 뭐 백골단을 데리고 들어왔던 김민전 의원이나 지금 당내 분위기 뭐 권권 투톱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 후보 뭐 대표적인 한동훈 후보겠죠. 한동훈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과연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저희가 이제 108명 중에 뭐 탄핵 찬성한 분들이 85명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탄핵에 찬성하고 또 한동훈 대표 쪽이라고 해서 뭐 16명 얘기 나오고 오늘 뭐 네. 그러잖아요. 장도혁 의원하고 그 진종원 둘 빠지니까 16명이라는 시작 건데, 예. 네.
거기 이제 비윤이라는 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보면 네. 정말 대선전이 후보 경쟁이 치열해져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 등판을 한다 어떤 네. 계기로 해서 그러면 의원 숫자로만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엔 30에서 4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 대선 주자. 왜냐하면 지금 비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 이 스탠스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 이분들은 왜 비윤이냐? 음. 윤 대통령이랑 안 친해서가 아니라 예. 그 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윤 대통령 반대한다기보다 탄핵 찬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난 거고 그렇지. 우리는 다른 방식을 해야 되고 자 국민의힘 1.0은 뭐 이준석 전까지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2.0은 이준석해서 윤 대통령까지 예. 그렇죠? 그다음 3.0이 윤 대통령 2년 반. 예. 이제 우리는 4.0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 건데 4.0으로 가야지. 이 4.0이 필요하다는 사람과 3.0에 머물러도 이긴다는 사람 둘 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딱 비유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4.0으로 가자는 네. 거고 여기는 3.0으로 먹으면 3.0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60명이 넘는다고 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의 여부를 정말 그냥 표 계산만 해서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어떤 계기에 따라서 다시 복귀를 해서 대선 후보 결정전에 나오게 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51%보다 50%보다 높다고 봅니다. 일단 당원들의 지지가 많아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상대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보면 네.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가 될 거예요. 뭐냐?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이슈가 있어요. 아, 그렇지. 명태균 이슈가 있죠. 지금 계엄 때문에 한 달 넘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어제 뉴스타파가 9시에 보도했죠. 윤 대통령이랑 뭐 명태균 또 네, 뭐 그렇지. 비공개 언론사 4개 받았고 네. 뭐 이재명 쪽이란 사람들이 뭐 이중 뭐 당적 갖고 있는 사람이 11%라는 등 뭐 이런 뭐 대화 같은 거 다 나왔죠. 그 뉴스타파는 왜 지금 그걸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지세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민주당 안 뜨니까 하나 주는 거예요. 야 이래도 지지할 거야? 좀 이따가 또 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경선전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 이게 막 예비로 막 뭐 여론조사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뭐 그렇지. 홍준표 몇 프로, 오세훈 몇 프로, 한동훈 몇 프로 나오는데 뭐야 하나 또 주지. 명태균 관련해서 또 줘. 또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안 하겠어요? 하지. 하겠지. 그럼 그 정보가 민주당에만 있을까? 이쪽도 일단 있겠죠. 검찰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검찰이 이 국면 내란 관련한 거 국면이 정리돼서 뭐 기소 수사 요 방향이 정해져서 가면은 특검법은 제가 볼 때 이런 수준이라면 될 리가 없어요. 네. 명태균 관련 수사하려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리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수사 되게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가만 두겠냐고요. 여기는 의지가 되게 셌거든. 네, 맞아요. 거기는 뭐 정권이랑 한판 붙는다는 거하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20부작 드라마가 한 8부까지 하고선 지금 한 달 반 동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앞에 요약판 한번 보여주고 9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럼 또 바뀌지. 또 판이 한번 완전히 뒤집힐 수 있겠네. 이게 별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명태균과 관련돼 있다고 보도가 계속됐던 분들의 말이 계속 바뀌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결론은 거짓말이냐 아니냐. 네. 왜 말 바뀌었냐. 요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최악이잖아. 그렇지. 실제로 뭐 그거 가지고 뭐 형사처벌을 받네 안 받네 떠나서 대중들이 의혹을 계속 갖게 되는 뭔가 말바꾸기가 나온다는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크지. 그럼 당 입장에서 또 정치 고관여층에 모여있는 당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명태균 이거 이슈 갖고 있는 후보 갖고 이거 잘하면 이재명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겠냐? 분명히 그 생각합니다. 그렇지. 왜 안 해? 당연히 하지. 그렇죠. 우리 하죠. 이겨야 되는데. 어. 이겨야 되는데. 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스페어 후보가 뛸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 가능한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이회창. 이회창 후보가 그거였잖아. 스페어. 나 이재명 이회창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잘못되면 네. 내가 할게 이거였잖아. 그렇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기는
한동훈 후보가 스페어 후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어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커피 주문하는 거 사진 몇 장 나온 거 커피 주문하고 해도 그것만 뭐, 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은 결국 저번에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어 줬었을 때 그 당원 지지율도 그때도 명백하게 대통령은 한동훈 싫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평가받는 과정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재평가가 뭐냐? 자, 윤 대통령 계속해서 이제 이 그동안 계엄령 발동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조차 윤 대통령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헌재에서는 그런 거 보잖아. 이 그렇지. 사법 절차에 잘 응하는지 안 하는지도 탄핵 사유에 넣잖아요. 이게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이미지가 구체화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저러실 줄 몰랐어. 이런 이제 생각들이 굳어지면 한동훈 대표가 처음 했었던 거 제가 두 가지 잘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다 잘 아시는 거. 계엄에 대해서 12월 즉각적으로 당일날. 반대하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직무제 배제해야 된단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탄핵의 방법으로 가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의결도 그렇지. 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었던 그 행동이 그 판단이 그 민첩함이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이게 그렇지. 진행되면 재판과 헌재 심판이 진행되면 그거예요. 제 얘기. 어차피 지금 현재는 농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탄핵 심리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목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차별화된 사람이 여당 내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고착화가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윤 대통령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윤 대통령 이랬었네. 네. 이런 이랬었네. 거. 그때 그럼 굉장히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그때 그래도 맨날 싸운다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고 당에서 쫓겨나고 했는데 그래도 한 대표가 대응을 잘 하려고 했었네. 네.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네. 오락가락했다. 탄핵 가지고 오락가락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충분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란스럽잖아. 광장의 열기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날은 이렇게 춥지만 와, 진짜 오늘 같이 추운데도 사람이 그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는 일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이었어요. 완사이드 게임으로 가고 이재명이 거기서 박근혜를 뭐 어쩌고 정우성도 뭐 박근혜 뭐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 지금 그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되게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빠져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아까도 방송하는데 뭐 왜 무안공항 때 직접 가지 않았느냐. 네. 그런 정략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메시지 냈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지. 되지. 거 가서 굳이 사진 찍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유가족에게. 그렇죠. 혼자 뭐 가가지고 뭐라고. 이재명이 거기 가서 안 간다 그러다가 가서 무릎 꿇고 유가족이 1분만요 1분만요 했는데 무슨 도움을 줬어요. 그렇지. 다 입에 발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앞으로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판이 또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내란죄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 법원 그리고 공수처 요 사이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이 그렇죠. 얼마 안 지나서 다 해결이 될 네. 거예요. 정말 윤 대통령이 신변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그렇지. 그 이제 보면 됩니다. 이번 주말이면 결론이 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탄핵 열차.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밀도로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거냐. 이거를 보시면 정치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저희 당의 후보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음. 뭐 이런 게 이제 다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저희 와수다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 정치 변화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